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고수의 해안으로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예. 유인태 총장님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안 오시고 CBS에 월간만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CBS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서 예. 요번에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예. 뭐 PD들이 뭐 그래서 조금 당분간 좀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한 7년 정도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통쾌한 말씀으로 정치권에 뭐랄까요 쓴소리도 해주시고 죽비를 내리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사형 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거나 지금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실제- 그렇죠. 그 제가 이 사형제를 국회의원 할 때 과반 175명, 172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의를 했던 사형제 폐지 법안을 예. 통과는 안 됐지만 하여튼 그게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 사형이란 주의 자체가 좀 없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예. 그 뭐 사형 폐지 운동을 벌이셨던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태도로 봐서는 뭐 검찰 특검으로서는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뭐 실 내용으로 보면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나 선고가 집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 변호인의 법정 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형이 구형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전반적인 법정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 미소를 지었다는 건 저도 뭐 1심에서 사형을 받아봤던 예, 몸으로 우리 때는 14명이 사형을 받았다가 8명이 대법에서 판결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집행이 됐었어요. 예. 6명은 이제 무기로 감형이 된 일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사형을 저도 선고 받았을 때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 같지 않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뭐 학생들이 그 연합 시좀 하려는 걸 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놈의 사형이냐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게 참 같지 않다. 자기는 지금 무죄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생각하고 내가 한 게 무슨 놈은 내란이고 예, 이런 마음에서 저는 저 미소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총장님이 그때 군부로부터 받았던 그때의 판결과 지금 뭐 상황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본인의 일부 지적에 따르면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사형 구형을 받을 때 예,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아래서 저건 정말 죽일지 모른다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부 재판장의 입을 봤는데 무기하면은 입이 예. 오므라들고 사형하려고 그러면 입이 열리고 이게 열리고 그래서 그 입모습만 그냥 그렇게 뚫어져라고 봤다고 하는 얘기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는 이게 사형이냐 무기냐가 정말 생사를 가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예, 이번에 뭐 여기선 사형이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니까 그러니까. 29년째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 사형 구형이 됐던 무기 구형이나 뭐 그런 심각성은 없고 그 엷은 미소를 졌다고 하는 거는 아니 저도 그때 예. 웃기고 자빠졌네 이랬거든요. 그 사형을 선고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죄라고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일단
불법 계엄이 해제된 뒤에 나중에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친위 쿠데타를 본인이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생각도 없었고 이런 주장을 하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 그러니까 계속 그 망상 속에 예. 뭐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이나 들어보면은 그 상식이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더라고. 음.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 참 국민을 참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뭐 그 참 이 원래 이 정치를 하면서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측근들을 잘못 쓰거나 측근과 이게 벌어졌을 때 음. 정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여러 선배들 사례에서도 뭐 운전 기사가 뭘 그 돈 받는 걸 뭐 이렇게 비위 했다 혐의를, 뭐 예. 등등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무슨 그렇게 그 용감하게도 그 보좌진을 다 자르고. 자르고 또 그 사람들 취업하는 것까지 가서 다 회방을 놓고 예. 못 가게 하고 그래 놓고는 원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결국 거기서 다 이게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는 그 이 저 지방선거 때 공천 때 돈을 받으면요. 그거는 보안이 안 지켜져요. 다 얘기들을 좀 처음에는 안 했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내 사실 뭐 위원장한테 뭐 어쨌다 이 얘기들이 그 들려 나오게 돼 있어요. 지방의 가끔. 의원들이 뭐 3, 3, 5 모여서 자기 얘기할 때 그러면 술자리에서 나오든. 그러면 저한테 내가 사실은 얼마 주고 뭐 됐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저기 14대나 뭐 이때 쭉 보면 민주당에서는 한 서울에 40명 그 지역위원장 중에 그런 소문이 좀 도는 데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됐어요. 예. 나머지들은 뭐 근데 요번에 보니까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난 도대체 뭐 시의원이 되려고 이건 다른 강선 의원 쪽 얘기지만 뭐 1억이란 돈이 오가고 여기도 저희가 지금 살기를 동작구에 살아요. 근데 예. 저거 했다는 소문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이수진 외 옆 지역에 예. 의원이 그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동작구 의원들의 공천원금 관련 탄원서를 예. 공작을 이수진 의원이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저 소문이 이미 바닥에 나 있었어요. 공작에는. 예, 예. 거기서는 어떡하다가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또 중요한 그 요직을 맡아서 뭐 검증위원을 뭘 하고 공심위 간사를 하고 도대체 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면 참 깝깝해요.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기다려달라. 일단 재심은 청구했고요. 당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게 뭘 잔인한 건지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예. 그러고 우선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해서 이제 당신 말대로 그렇게 그 무죄를 증명하고 오면 다시 복당하면 될 거 아니냐. 다 자진 탈당하기를 대부분 바라는데 혼자 뭐가 두려워서 저러는지 저렇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예. 김병기 의원이요. 예, 김병기 의원 자신이 김병기 지금 의원이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가 왔다 갔다 뭐 한다는 이렇게 건가요?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대요. 아. 본인 자신이. 그냥 내가 이대로 탈당하고. 뭐 그럴까 하다가 또 그러면 뭐 굉장히 어떤 그 공포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쳐지는 거에 대한 뭐 그렇다고 그래요. 예. 내쳐진 거에 대한 공포심은 예를 들어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내가 집권 여당 의원 자리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면 경찰 수사도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공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 공포심이 좀 있다고 그래요. 뭐 그건
직접 잘 모르니까 그 주워 들은 얘기인데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민주당 의원 분위기는 어떻게 주워 듣고 계십니까? 뭐 대충 뭐 좀 그 아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 얘기들의 메시지는 어떤 방향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자진 탈당하기를. 마땅하기를. 그러고 저 김병기 의원의 저 원래 저 비명 행사 때 주역이었잖아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뭐 그 저 그러고 더군다나 그 나중에 그 뭐 녹취까지 해놨으니 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저 사람하고는 뭔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다 그 녹음하는 사람인데. 강선 의원과의 자리를 글쎄. 녹음을 했죠. 그게 하여튼 터져 나오는 걸 보고 아휴 저 못 믿을 사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에선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공개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얘기들이 좀 적은 걸 보면 김병기 의원이 워낙 녹음을 잘하니 혹시 내 것도 녹음한 거 아니야? 나도 괜히 김병기 의원 탈당 소리 높여 외쳤다가 내 녹음 파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래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게 하겠어요. 그냥 네. 저렇게 누가 곤경에 처했을 때 또 나서서 뭘 하는 게 좀 그야말로 좀 가혹해 보이고 뭐 그 사람 표현대로 잔인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참고 있는 거지 대부분 뭐 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당에서는 예.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공천 헌금 일단 드러난 거는 뭐 의혹인데 거의 사실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드러난 거는 강선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휴먼 에러다. 즉 개인적 일탈이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뭐 물론 휴먼 에러가 맞죠. 그 대부분이 안 받았죠. 예. 이런 공천 헌금이니 이런 걸. 근데 그 그런 일이 사실은 그때 저쪽이 좀 이쪽 당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내가 의정 활동 14대 1992년부터 쭉 95년에 이제 단체장이 생겨서 저쪽에 나중에 그 YS 때 이거 뭐 깨끗한 정치 한다고 왜 한번 선거법 개정하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그 공천 문제로다가 이 사법 처리된 지역위원장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옆 지역군이 뭐 이런 데서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좀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돈이라도 줘서 그 저기 구의원을 그 딸라고 그러고 지금 이 저 기초의원은 이게 2명 뽑기가 되면 비례대표하고 같아요. 옛날에 오히려 소선거구제 때는 이 서로 경합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 1번, 2번 당에 가라고 하는 번호를 받으면은 저 비례대표나 마찬가지에 그냥 당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흥정이 될 수 유혹이 있죠. 그런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들을 뽑을 때 중대선거구제로 뭐 3인 4인 뽑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 4인 뽑으면 모르는데 지금 2인 선거구도 많죠. 거의 다 저 1구 2인제로 뽑다 2명을 뽑다 보면 두 당에 가라고 하는 번호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당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유혹은 뭐 매수하고 싶은 유혹은 늘 따라다니는 거죠. 저것도 한번 같이 이 선거제도를 좀 손볼 필요는 있죠. 예. 그 가를 정하는 건 지역위원장 또는 뭐 물론 이제 경선을 시켜요. 경선을 시키는데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작용을 하죠. 많이 그러니까요. 돈 갖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좀 더 가져오면은 그 사람 거 돌려주고 저기 더 많이 가져온 돈 받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1990년대입니까? 아니요, 2000년대입니까? 90년대죠. 90년대. 90년대. 뭐 아니 그 후에도 조금 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받는 사람한테는 그랬고 근데 그건 소수였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뭐 그러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 에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글쎄, 좀 듭니다. 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근데 돈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쨌든 항상 그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사실 결국은 휴먼이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돈을 안 받았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이 건네줬지만 지역 사무국장이 보관했다가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 돈을 건넨 것으로 본인도 얘기한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수서에는 돈을 건넬 때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뭐 저거는 말을 그 사이에 좀 맞춘 느낌인데 저런 부정한 돈 수수를 그 뭐 보좌관이니 누구가 동석했다는 걸 저는 상식적으로 믿기질 않아요. 그건 1대1로 딱 해서 둘만 알게 하지. 그 왜 그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이 그 갑질로도 유명한 그 정치인인데 예. 거기 뭐 지역 보좌관이 끼지 않았을 거라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고 하면은 직접 주고 자기 둘만 하려고 그러지 그걸 왜 그 제3자를 거기 끼웠겠어요.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자수서에는 또 김경시 의원이 주변에 얘기한 거는 돈을 건넬 때 22년 얘기입니다. 돈을 건넬 때 카페에서 건네는데 보좌관과 강선우 의원이 같이 있었고 실제 돈을 건넬 때는 보좌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돈을 건넸다라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게 어제 SBS 보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저런 일 할 때 절대 제3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모르게 하지 그걸 알게 하는 건 좀 상식에 안 맞아요. 안 맞다. 예. 어쨌든 강선우는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좌관이 뭐 보관했다라는 그 녹취가 취지인데 나왔는데 뭘 그러면 김병기 간사 찾아가서 왜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안 받은 사람이 그랬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되고 뭐 수사 제대로 하면 다 나오겠죠. 그럼 수사는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거야. 좀 아직까지 그거 수사한 내용은 뭐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죽비를 민주당에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예산처 장관 후보자 여러 의혹들이 막 나와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온 의혹은 자녀들의 군 문제 좋은 대로 빼줬냐 이런 의혹도 있고 이건 뭐 의혹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반포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글쎄요. 위장 미혼 뭐니까 자녀가 결혼했는데 글쎄요. 결혼을 안 한 것처럼 해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청약 점수를 높게 받아서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의혹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이해운 의원이 저거 동향이에요. 그 우리 제천 향후에 한번 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난 저기 마산에서 뭐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군인이라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지 태어난 게 제천 옆에 단양에서 태어났다고 아, 뭐 같은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 참 인사성 밝고 예, 그래서 참 좋게 봤는데 이번에 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좀 약한 사람한테 요번에 그 녹취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인턴 직원한테 한 거. 예. 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했더니 그 여성 의원들이나 가까웠던 사람들한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더라고요. 그랬으면은 본인이 눈치가 좀 있으면 그 빨리 저렇게 되면 자기가 사퇴를 하든지 그 계속 더 나와가지고 사람만 더 마지막까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 물러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게 결국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안 보이나 봐요 저런 게. 전 진짜 그만두는 게 답이라고. 이윤 후보자 직접 그만두는 게 그럼요. 답이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미 까질 대로 다 까졌고 욕도 이만큼 먹었는데 에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예. 그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좀 뭐 저러는데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결국 뭐 저기 되지도 못할 거라고 봐요. 되지도 못할 거라고 보신 거는 그 일단 여론이 저렇게 그러고 뭐 여론조사도 몇 개 나온 게 있더만요. 예.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저런데 아무리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로서는 그야말로 좀
통합의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뭐 해서 그래 놓고 여기서 또 지명 취소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뭐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가보자인데 저거 결국 여론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그 지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그걸 뭐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 의원 다수도 지금 아이고 사람이 잘못 뽑았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저거를 그냥 그 임명 강행을 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청문회는 19일 예정돼 있는데 이때 민주당, 국민의힘이 부적격하고 대통령,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하는, 그러니까 부적격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뭐 민주당이 또 그렇다고 뭐 부적격까지 뭐 그 아니 뭐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결국 그 이제 조사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혜원 의원 장관 적격이라고 나오는 여론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더 줄어들 텐데 자꾸 저게 눈덩이처럼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불어나서 그럼 못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에 있었던 뭐 후원을 받았다, 대가로 뭔가 도움을 줬다 이런 녹음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빨리 본인이 접었으면은 저렇게까지 사람은 덜 망가지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거를 결국 탐욕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천 향후에 같은 분으로서 조언을 준다면 진직 관뒀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약 40분 뒤에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속보로는 제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의총을 또 연다며요. 근데 의총은 최고위 다음 의의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 최고의 결정을 그래도 최소한도 의총 뒤로 좀 미루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정치권에 그게 도리인데 그 의총을 그것 때문에 한다는데 최고위에서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의총 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앞서 일부 나왔던 김재섭 의원은 글쎄. 아침 9시 최고위는 결정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 속보는 아침 9시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것 같다라고 일단 현장 보도 기자들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난 도대체 지금 그 장동혁 당대표라는 사람도 당을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는지 지금 뭐 꼭 망해봐야 하나 참 지방선거에서 망해봐야 하나 내 황교안 대표 때도 그렇게 망하는 길로만 간 거 아니에요. 예. 가서 광화문에 가서 맨날 가두하고 뭐 단식하고 뭐 삭발하고 그 폭삭 막으니까 저게 믿기질 않으니까 이제 그 멀쩡하던 사람이 부정선거다 전부 뭐 중국이 무슨 뭐 다 이 선거를 개입해서 그 참난 이 정치라는데 그러니까 발 잘못 디디면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요. 그 법무장관하고 총리할 때까지 멀쩡했던 친구였거든요. 멀쩡했던 친구가 그 뭐 당 대표 와가지고 저렇게 선거 한번 지고 나서 그 내가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 진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저렇게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뭐 현수막도 보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현수막 황교안 이름으로 여러 군데 붙어 있고 그러대요. 그런 거는 그러겠죠. 내가 진리가 없는데 졌다? 진 이유는 그럼 부정선거다.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장동혁 대표도 지금 하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시간이 약 20초 정도 남아서요. 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짧게 조언을 주신다면. 아니 뭐 그거 되지도 않을 거 더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 그대로 가서 이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수밖에는 뭐 방향 전환이 지금 어려운 당 아니에요. 망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오늘의 여러 쓴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